안녕하세요, 차트 먹방입니다. 오늘은 스윙 매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투자 매매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는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은 파동이 있는데 한쪽으로 방향을 정하면 그쪽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난 다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오르다가 또 방향을 아래로 잡으니 한 일주일 정도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그 방향성을 띠는 이 관성을 보이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 초창기에 매수를 해서 이제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이렇게 뭐라고요? 초창기 매수하고 올라갔을 때 매도, 이렇게 내려올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 피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스윙 매매입니다. 자, 그럼 이런 파동을 이용한 스윙 매매의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3일이 되었던 일주일이 되었던 파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고 직장인분들이 창을 계속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일주일의 파동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자주 확인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진입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진입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다. 이게 단점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트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준을 잡는 이 전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이 하나의 파동에 있어서 파동의 시작을 사실 잡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에 있어서의 시작을 잡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그건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주식을 해봤다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무릎에서 사서 머리를 확인하고 어깨에서 팔아라. 매수를 무릎에서 하고 어깨에서 매도를 해라. 이런 말이 괜히 100년간 지속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 바닥을 잡기보다는 욕심을 조금 버리면 승리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파동은 이렇게 큰 추세, 지금 이거 일봉으로 했는데 큰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있습니다. 큰 추세에서도 사실은 작게 보면 같은 그 기간인데요. 저렇게 하나로 쭉 올라가는 것 같지만 작게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하는 파동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큰 파동이라고 보더라도 작게 보면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매도한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락 추세에서 샀기 때문에 짧게 봤을 때 이렇게 손실을 봅니다. 손실. 하지만 같은 가격에 이 부근에서 산 사람은 다시 올라가는 반등이 있어서 이렇게 수익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종목을 봐도 이제 누구는 수익을 낼 수 있고 누구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LG생활건강이지만 지금 이거는 하락 추세입니다. 이쪽은 지금 같은 종목의 그래프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 건데, 이쪽은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이 하락 추세에서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파동이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상향을 하고 있느냐부터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우상향. 이렇게 위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차트인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쪽은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에 있어서 잘못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쯤에서 샀습니다. 근데 바로 내려가죠. 잘못 샀다고 가정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손절을 사실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손절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노란색으로
이평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인 게 보이시죠? 이평선만 봐도. 이 이평선을 맞고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기초가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 추세에 있어서만입니다. 그래서 잘못 샀다가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본전이나 이제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쪽에서도 잘못 매수를 했지만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이평선을 맞고 본전 부근이나 더 많은 수익을 보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의 경우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잘못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하락 추세에서 이때 잘못 샀습니다. 그러면은 끝도 없이 추락하죠. 반등이 오더라도 본전까지 못 가는 이런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상향 하느냐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일봉 차트를 이렇게 좁게만 보지 마시고 길게 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최고까지 눌렸습니다. 물론 이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일수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전체적으로 우상향 하는지 우하향 하는지 이렇게 보시고 또 가까이서도 보시고 이렇게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에서도 사실은 수익을 보는 방법은 있지만 안전하게 초보 때는 기초부터 안전하게 가시는 걸 계속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에 안전을 더하면 확률이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확인하셔도 되고 주봉이나 월봉이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우상향인지 아니면 우하향인지 확인을 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현대차의 월봉입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은 우하향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현재는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서는 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근데 현대차도 이제 2009년이나 2010년 이 부분을 보시면 우상향하는 시기가 있었죠. 우상향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현대차를 이제 사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입문이신데 이런 차트 보는 게 좀 모르겠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에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이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평선이 처음에는 막 복잡하고 눈에 거슬리고 이럴 텐데 이평선을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평선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는 초보기 때문에 일단 5일선, 21선 남기고 나머지 다 제외해줍니다. 이 체크들 제외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뭐 색상이라던가 너비를 수정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5와 20만 빼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두 개만 놔두고 이제 다 지웠습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본인 입맛에 맞게 이제 바꿔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일선과 21선만 놔두고 보니 자, 이제 21선이 노란색입니다. 21선이 노란색인데 이 21선을 두고 밑에 있다가 이제 21선 밑에 이렇게 차트가 있다가 이렇게 뚫고 돌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돌파하면은 상승하고 또 이렇게 돌파했다가 21선 밑으로 내려오니까 하락하는 것, 이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21선을 밑에 있다가 돌파하면 상승이 나오고 이 21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하락이 나옵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돌파하면 올라갔다가 여기 이제 또 내려오니까 계속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선을 기준으로 보고 매매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진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5일선, 21선만 남겨두시고 21선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21선 밑에 있다가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위에 있다가 빠지느냐 이것을 보시면서 지금 우상향 하는구나 우하향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선을 이제 아래 있다. 21선 아래 있어. 지금 이 노란색 선 아래 있는 이런 차트면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매수를 보류를 할 것이고, 이제 21선 위에 주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돌파 시점일 때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제 검은색은 이제 5일선인데, 이동평균선 5일선인데 똑같습니다. 이제 21선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제 5일선 밑에 있다가, 검정색 5일선 밑에 있다가 돌파하는 시점. 이렇게 밑에 있다가 돌파하는 시점. 이런 시점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선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5일선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5일선으로 보려면 이렇게 더 작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5일선 밑에 있었어요. 그럼 매수를 이제 하면 안 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는데, 돌파하는 시점에서 확인하시고, 또 내려온다. 그러면은 매도하시면서 기다리시고, 또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익 매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크게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확률이, 근데 사실은 막 30%, 50%, 100%를 먹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 확률은 그렇게 높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매를 하려면 그냥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일본 기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4% 정도 대략입니다. 14% 정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하락까지가 또 한 14에서 15% 정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짧은 게 한 7%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4% 올랐다가 15% 떨어졌다가 또 15% 정도 올랐다가 뭐 또 14% 정도 떨어졌다가, 그리고 여기 뭐 길게 20% 정도의 뭐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저희는 이제 평균적으로 작은 파동은 7%, 보통 파동은 한 10%, 이제 큰 파동은 15%, 이렇게 평균 10%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걸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큰 수익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7%, 10% 차근차근 쌓아가시는 겁니다. 7% 수익 보고 나오고, 8% 수익 보고 나오고, 10% 수익 보고 나오고, 이렇게 챙겨가는 습관만 가지신다면 여기서 이제 크게 한번 먹느라 뭐 여러 번 손절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10%, 7% 먹는 것이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본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